네. 정봉주 의원 건은 지금 포탈을 완전히 덮고 있어요. 반박에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이 상황에서 의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중첩돼 있잖아요. 우선 첫째는 미투를 지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미투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권력에 의해서 직장이 있는 여성은 직업을 잃을까 봐 그리고 관계가 깨져서 다른 직장도 취직 못할까 봐 계속해서 성추행이나 혹은 성폭행을 참아야 되는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빛을 열어주자. 전 이게 미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권력이 있는 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위력이라고 하겠죠. 권력을 배경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혹은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미투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정봉주 의원 사건이 미투 시기에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미투냐. 이 부분은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기 전이잖아요. 26일에 감옥에 가고 고전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바쁘게 다녔어요. 제가 모란공원에서도 만났고 수유리였던 것 같아요. 수유리에서 봤고 그리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도 봤는데 되게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고 정권 바뀌어서 더 억울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그때 정봉주가 상대방의 직업적 가치를 훼손할 위치였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피해자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레스토랑의 룸에 불러서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산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공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그거 적절하지 않죠. 왜 도덕적 비난 혹은 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또 맹점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봉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거. 그거 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정봉주에게 없어 보여요. 어떤 치명적인 사실을 폭로함에 있어가지고 네. 꽤 과거에 벌어진 일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리더라도 같은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독재 권력과의 싸움 같은 걸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세력 간에 또는 언론사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공개적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이게 사회에 드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이든 간에 누군가는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사건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데 일방적으로 터뜨리고 보자식이 되면 어느 순간에 미투 운동에도 저해가 된다는 게 공방이 돼서 한쪽의 여론이 야 니들이 보도한 것 중에 뭔가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고 시간도 틀리고 좀 이상하잖아 라고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차후에 나오는 미투들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그런 공방에 안 휘말리려고 미투에 대해서 폭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결국 미투가 위험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태도가 상당히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거를 터뜨림과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반론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만들어줘야만 이게 가능한데 완고하게 미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정말로 미투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로 잘해줘야 될 건 언론이었다. 언론은 지금 미투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선정주의, 떼거리 저널리즘, 이짐의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거대 담론들, 아주 중요한 일들이 하찮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가 이번에 미투 보도와 관련하여 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미투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어 보입니다. 언론이. 이 미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 유력 정치인들의 미투를 폭로하려고 미투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마치 정치인들 중심의 미투인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서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론이 뭐 보도 잘하라고 해봤자 계속 선정적인 보도를 다수가 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우리부터 좀 미투에 대해서
범위도 정하고 미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정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의 사건이 이 의혹 사건이 과연 미투냐 이건 너무 그 미투가 광범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했거든요. 네. 직접 가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확실히 세상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적폐청산이나 MB 수사라든지 남북관계들이 희석되는 문제가 오면 같이 판단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봉주 의원처럼 난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레시안에 좀 실망하게 된 게 저는 뭐 진보 언론사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 의도가 있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뭐 이해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프레시안이 제목에 감정을 싣기 시작해요. 네. 정봉주에 대한 나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감정을 싣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 보도한 기자가 피해자의 친구라고 하면 다른 기자가 보도하는 게 맞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직접 당사자인 경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사람이 보도를 하면 그 자체가 오염된 거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 드라마 마더에서도 이복 언니의 문제를 이복 동생이 다루어서 뭐 완전 털리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관계나 뭐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기사를 쓰는 건 신빙성이 떨어지죠. 예, 그건 뭐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프레시안이 이번에 조금 급한 느낌? 왜냐하면 소위 성추행 미수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성추행 미수 사건이 터진 장소가 자꾸 바뀌었어요. 처음엔 호텔 룸이라 그랬다가 뭐 카페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의 룸이었다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바뀐 것이 우리는 프레시안 보도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럼 프레시안이 잘못한 건지 당사자가 장소를 헷갈린 건지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사자가 헷갈린 거라면 저는 이번 그 성추행 미수 사건 폭로는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수치심을 느끼면 시간은 모호할 수 있는데 장소는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주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게 모든 여성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요. 왜 그랬을까? 예, 이렇게. 아니면 이제 여성은 안 헷갈렸는데 만약에 프레시안이 호텔 룸이라고 썼다면 그거는 선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이게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의 방하고 호텔의 룸은 하늘과 땅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왜 그런 중요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있어서 장소는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 것을 오보를 내고 바꿨을까? 이거는 프레시안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워낙에 그런 공작들을 많이 당해온 세월이 있어서 이것도 정치 공작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거는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게 대표적인 특정 욕심 황색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유명한 정치인 서울시장 선거 출마 1시간 전 이 열개들이 결국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네. 정치 공작인지는 밝힐 수도 없고 그거 뭐 특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선정적인 접근이고 찰나적 특종 비슷하게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요런 거는 이 비난은 피할 수가 없죠. 충분히 그 전에도 이야기할 것도 있었고 최소한 카톡으로 보면은 당신 성추행한 거 맞지? 인정하니? 뭔 개소리야? 보도할게. 이 느낌이거든요. 압축을 하면 그런 거지. 최소한 상대방이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바로 직전에 그거를 통보하고 뭔 개소리야? 알았어 보도한다? 이렇게 해서 출마 1시간 전에 터뜨리는 방식은 일상적으로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분노한 것도 그 지점이거든요. 그 정권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완전히 처치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 직전이야 가장 그 폭발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택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서울시장 출마에 이용해 먹겠다는 기본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피해 당사자가 얘기를 했어요.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폭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언론은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그렇죠. 네, 언론은 네. 최대한 친구 사이인 걸 배제하고 누군가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의 장소에 대한 기억은 왜곡이 안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감정도 왜곡돼요.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의 시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피해 당사자는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논리하에 푸나님. 인정해준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맞는데 제가 이제 이게 미투냐 아니냐 이게 따져봐야 된다. 정치인이 성추문이 생기면 무조건 미투냐. 이거는 요새 분위기상 그거 다 미투다. 그래야 비켜가겠죠. 근데 꼭 그것만이 또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숙 교수가 지금 뭐 동의도 받고 비난도 받고 있던데 익명 뒤에 숨어서 특정 목적이 있어 보이게 이례적인 성추행을 갖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게 미투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거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문제 제기는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장소는 기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마 모든 여성에게 물어도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간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3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시간은 뭐 그게 2시였는지 2시 반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한 기억과 그 분위기와 상대방의 어떤 태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그러니까 언론은 그 피해자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언론은 그거를 팩트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팩트화 할 수 없는 예. 일을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지. 보도한 거예요. 예. 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그냥 미투 터뜨리면 정치인 날아가네 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사회적 영향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어떤 반성한다든지 인정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그게 서두르는 게 아닌데 네. 그거를 계속해서 특종 개념으로 저는 그게 프레시안이 처음으로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논란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미투 운동이 훼손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언론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팩트가 딱 맞아떨어지게 뭔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정봉주 의원이 아무리 실드를 쳐도 정봉주 의원보다는 프레시안의 편을 드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욕심이 미투를 훼손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건 저는 좀 확고한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날 나는 꼼수다 출연진과 마지막 녹음이 있었고 그게 오후 1시에서 2시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용민 PD의 경우도 그날 그럴 시간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프레시안이 좀 사실 확인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보도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방이 서스펜스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정봉주 편 뭐 그런 네. 관점이 아니고 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이러한데 뭐 어디 병원에서 어디까지 그 거리를 10분 만에 왔다고 이런 식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또 정봉주 의원 측과 안 좋게 헤어진 카페지기였다는 어떤 관계적 관계들이 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람들이 기자를 하거나 증언자로 나서는 거는 사실 이 자체를 오염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행실장 수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봉주 의원 측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에서도 측근이 정봉주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다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카페지기를 하면서 뭐 했다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오히려 공동 카페지기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좋은 감정일 수 없는 대상이 내가 악의적으로 또는 뭐 부풀려가지고 뭔가를 증언하겠는데 그게 효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프레시안이 그 경우도 이 사람이 왜 이런 불리한 증언을 하지? 라는 의심을 언론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그 의심 없이 취재 없이 일단 프레시안에 유리한 증언을 하니까 인터뷰를 내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있잖아요. 미권스도 반박하고 정봉주 의원도 반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투 피로감에 대해서 일부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서검사의 폭로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이후에 미투 자체는 피로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게 특정 정치인들로 옮겨가면서 미투 피로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유리였던 것 같아요. 수유리에서 받고 그리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도 받는데 되게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고 정권 바뀌어서 더 억울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그때 정봉주가 상대방의 직업적 가치를 훼손할 위치였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피해자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레스토랑의 룸에 불러서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산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공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그거 적절하지 않죠. 왜 도덕적 비난 혹은 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또 맹점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봉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거. 그거 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정봉주에게 없어 보여요. 어떤 치명적인 사실을 폭로함에 있어가지고 네. 꽤 과거에 벌어진 일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리더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적폐청산이나 MB 수사라든지 남북관계들이 희석되는 문제가 오면 가치 판단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봉주 의원처럼 난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레시안에 좀 실망하겠던 게 저는 뭐 진보 언론사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어요. 다 의도가 있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뭐 이해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프레시안이 제목에 감정을 싣기 시작해요. 네. 정봉주에 대한 나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감정을 싣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 보도한 기자가 피해자의 친구라고 하면 다른 기자가 보도하는 게 맞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직접 당사자인 경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사람이 보도를 하면 그 자체가 오염된 거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 드라마 마더에서도 이복 언니의 문제를 이복 동생이 다루어서 뭐 완전 털리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관계나 뭐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기사를 쓰는 건 신빙성이 떨어지죠. 예, 그건 뭐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프레시안이 이번에 조금 급한 느낌? 왜냐하면 소위 성추행 미수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성추행 미수 사건. 같은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독재 권력과의 싸움 같은 걸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세력 간에 또는 언론사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공개적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이게 사회에 드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이든 간에 누군가는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사건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데 일방적으로 터뜨리고 보자식이 되면 어느 순간에 미투 운동에도 저해가 된다는 게 공방이 돼서 한쪽의 여론이 야 니들이 보도한 것 중에 뭔가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고 시간도 틀리고 좀 이상하잖아 라고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차후에 나오는 미투들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공방에 안 휘말리려고 미투에 대해서 폭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결국 미투가 위험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태도가 상당히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거를 터뜨림과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반론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이게 가능한데 완고하게 미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정말로 미투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로 잘해줘야 될 건 언론이었다. 언론은 지금 미투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선정주의, 떼거리 저널리즘, 이짐의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거대 담론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정봉주 의원 건은 지금 포탈을 완전히 덮고 있어요. 반박에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이 상황에서 의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중첩돼 있잖아요. 우선 첫째는 미투를 지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미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권력에 의해서 직장이 있는 여성은 직업을 잃을까봐, 그리고 관계가 깨져서 다른 직장도 취직 못할까봐 계속해서 성추행이나 혹은 성폭행을 참아야 되는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빛을 열어주자. 전 이게 미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권력이 있는 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위력이라고 하겠죠. 권력을 배경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혹은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미투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정봉주 의원 사건이 미투 시기에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미투냐. 이 부분은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기 전이잖아요. 26일에 감옥에 가고 고전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바쁘게 다녔어요. 제가 모란공원에서도 만났고 하찮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가 이번에 미투 보도와 관련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미투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어 보입니다. 언론이. 이 미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 유력 정치인들의 미투를 폭로하려고 미투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마치 정치인들 중심의 미투인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서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론이 보도 잘하라고 해봤자 계속 선정적인 보도를 다수가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우리부터 좀 미투에 대해서 범위도 정하고 미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정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의 사건이 이 의혹 사건이 과연 미투냐? 이건 너무 미투가 광범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했거든요. 네. 직접 가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확실히 세상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